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을 거래해보면서 느낀 차이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금융 상품 모두 해외 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투자 경험, 매매 방식, 리스크 관리에서 느끼는 감각들은 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영상 하나면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의 실전 느낌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은 말 그대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해외 주식을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정말 직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뉴스가 나오면 시세가 바로 반영되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 스토리가 투자자에게 진정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현재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지표와 테크 기업들의 혁신에 힘입어 많은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저처럼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기에 매우 좋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적 개선, 신제품 출시 또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그 추세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는 걸 경험하는 것은 정말 투자자로서 뿌듯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서 느낀 또 하나의 장점은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업 실적 자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SEC 공식, CEO 인터뷰 등 정보가 정말 풍부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나만의 투자 판단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물론 이런 정보 해석 능력이 필요하지만 초보자도 조금만 공부하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요. 그에 비해 해외 선물은 전혀 다른 투자의 세계였습니다. 해외 선물은 지수, 원자재, 통화, 금리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 선물, S&P 500 지수 선물,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 선물이 있죠. 해외 선물은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속도와 변동성의 차이였어요. 해외 주식이 몇 주, 몇 달 동안 천천히 흐름을 타면서 움직인다면 해외 선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방향이 크게 바뀌고 뉴스 하나의 가격이 즉각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발표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 해외 선물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커다란 폭으로 변동이 나타날 때가 많아서 해외 주식처럼 느긋하게 투자하는 방식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를 제대로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시장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진입 청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며 느낀 감각은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순간 판단과 속도,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외 선물에서 느낀 큰 차이점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해외 선물은 증거금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확대하는 데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바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큰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작은 움직임에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경험을 하면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주식과 정말 큰 체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 내리면 손실이라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구조였는데 해외 선물은 그 움직임 자체가 곱절 몇 배처럼 확대돼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은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 방향성 예측 중심의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는 해외 주식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지만 빠른 변동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을 내는 쾌감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해외 선물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또한 해외 선물은 시장 참여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 장기주주, 리테일 투자자가 골고루 섞여 있고 정보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헤지펀드, 고빈도 트레이더,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등 정말 다양한 참여자들이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서 가격 움직임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주식은 예를 들어 S&P 500 전체 지수를 따라간 ETF나 개별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시장이 우상향하는 장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복리 효과가 누적되는 반면 해외 선물은 짧은 시간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손실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외 주식은 비교적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지만 해외 선물은 하루에도 롱과 숏이 반복되며 큰 수익과 손실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금 및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비교적 정형화된 세금 체계가 있고 거래 비용도 증권사별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반면 해외 선물은 증거금이 변동될 수 있고 유지 비용 혹은 거래소별 수수료, 스프레드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거래하며 느낀 건 해외 선물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할 때 비용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해외 주식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환율 변동, 기업 리스크,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발생하지만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치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성장 경험을 제공해주는 반면 해외 선물은 단기 시장 방향성 예측 중심의 스릴 있는 경험을 줍니다. 정리하면 제가 직접 느낀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해외 주식은 기업 가치 기반의 장기 투자, 정보 기반 의사결정, 비교적 예측 가능한 가격 흐름이라는 장점이 있고 해외 선물은 단기 변동성 기반의 트레이딩, 레버리지 효과, 빠른 진입 청산 중심의 구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해외 선물은 리스크 확대 구조 때문에 초보자에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외 주식은 안정적인 투자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보자에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원한다면 해외 주식, 더 적극적으로 변동성 기반 수익을 추구한다면 해외 선물이 적합할 수 있어요. 물론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기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전략과 실전 팁까지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